안녕하세요. 전기차 시대가 바로 코앞이지만 여전히 디젤차를 타고 있는 올드 패션드 아즈마 골프입니다. 뭐 디젤이라면 무슨 범죄자 취급당하는 요즘이지만 전기차나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LPG나 뭐 다 적법한 절차와 법규하에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차량이죠. 또한 디젤만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으니까 디젤 중고 매물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의 용의선상에는 골프 7세대 2.0 TDI, 1.6 TDI도 있겠죠.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가격도 나쁘지 않고 중고 매물도 많으니까 괜찮은 차를 만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오늘은 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고 야, 당연히 주행거리 짧은 차지 뭔 개소리야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주행거리 짧은 차가 더 상태가 좋을까요? 차량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는 정확히 비례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자동차 정비 관련 유튜버들이 검증한 내용이지만 차량 상태와 정확히 비례관계에 있는 요소는 여러 소모품 교환을 얼마나 잘했느냐죠. 다만 이런 관리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행거리 짧은 차가 향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길면 엔진의 성능이나 다른 부분들이 그만큼 낡았을 거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는 긴 거리를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가다서다 하는 환경이 가혹 조건입니다. 가혹 조건 아시죠? 가혹. 현대차는 물론 여러 차량 지도사들이 이야기하는 가혹 조건은 다들 비슷해요. 가다서다 하는 경우가 많은 시내 주행이라면 공회전이 많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보다 출발하는 상태가 더 안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같은 연식의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고속 크루징이 많았을 거고 주행거리 짧은 차량은 반대였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행거리가 긴 차량이 오히려 낫습니다. 또한 디젤차의 경우 DPF가 있는데 작동 조건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달려줘야 합니다. 단거리 주행만 했던 차량들은 DPF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이걸 말씀드리는 건 DPF가 꽤 비싸기 때문이에요. DPF는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을 새는 중고차들 많죠. 이런 중고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오일은 왜 새는 걸까요? 전차주가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일까요? 아니면 맨날 최대 출력이나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으로 조지고 다녀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 여러 부분이 노화되고 그래서 오일들이 새는 거예요. 물론 바닥으로 오일이 흥건하게 떨어지는 중고차는 피하는 게 맞아요. 아마 처음에는 비치는 정도였지만 방치해서 심해졌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으니 그 지경이 돼버린 거죠. 관리 측면에서 관심이 아예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엔진 오일 관리도 이 정도인데 다른 거야 다만 오일이 살짝 비치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가스켓을 교체하거나 부품 교체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식은 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식이 어디에 생겼는지입니다. 예전에 현대기아차들 보면은 뒤쪽 팬더에 부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부식 있는 차들 조심해야 돼요. 보통 부식은 안쪽에서 생기고 점점 확대되면서 눈에 보이는 곳까지 나오니까요. 보이는 부분에 부식이 있다면 안쪽은 더 심하고 그만큼 차체 강성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문짝이나 트렁크 리드 같은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정 보기 싫으면 갈아내고 도색을 하면 되고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부식된 차들은 중고시장에 없기는 해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자동차의 한 모델도 엔드머플러 부식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머플러는 계속 열이 났다가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녹이 쓰게 됩니다. 물론 녹이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다 비슷하죠. 이건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엔드머플러와 중통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녹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부분에 녹이 있으면 언젠가 구멍이 생기고 내 차에서 슈퍼카처럼 우렁찬 엔진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당연한 거지만 시동 걸고 소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걸리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정상적이지 않은 소음이 나는지 볼 필요가 있죠. 아울러 폭스바겐 차량의 경우 플라이휠 소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EA288 엔진의 경우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워터펌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건 냉각수 양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중고차 매매상에 여기까지는 신경 못 쓸 거예요. 그리고 간혹 오래 세워둔 차량의 경우에 배터리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배터리는 교환하고 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 영상을 보면 엔진이 떨리면 안 좋은 거란 얘기가 나오죠. 다만 디젤 엔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원래 디젤 엔진은 작동 소음도 크고 진동도 많으니까요.
이런 진동을 엔진 마운트로 받아내서 실내에 유입되지 않게 만들고 흡음재를 이용해서 소음을 흡수시키거나 차단하는 거죠. 엔진 커버에 있는 회사 로고가 흔들릴 정도로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게 이 정도면 엔진 진동이 차체에 영향을 주는 걸 막아주는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는 교체하고 탄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폭스바겐의 경우 대략 12만, 13만 킬로부터 이 마운트들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이상이라면 마운트류는 교체하고 탄다고 보시는 편이 속 편합니다. 중고차는 다른 사람이 타던 차입니다.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죠. 게다가 주행거리가 긴 차량은 거리에 따라 손봐야 할 것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아무런 수리 없이 계약하고 바로 탈 수 있는 차는 주행거리가 아주 짧은 차 아니면 없어요. 이런 차라도 배터리와 액체류는 교체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 닥시님 말씀처럼 적당히 관리되어 있고 뼈다구만 먹지 않았으면 좋은 중고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식에 따라서 외관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엔진 상태는 좋지만 주행거리가 길고 연식이 높아 외관은 좀 떨어지는 차하고 외관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지만 관리 상태가 안 좋은 중고차가 있다면 당연히 저는 전자를 선택할 거예요. 스월마크나 잔기스 가득한 외관이야 광택 한 번 내주면 깨끗해지거든요. 이런 광택 작업의 경우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을 받는 업체에 가면은 대부분 쓸만해요. 지금까지 어떤 중고차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신차는 비용이 부담되고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대체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께 좋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기준을 적용시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아자마 골프였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